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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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 억울한 A씨의 사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겁니다. 뭐 때문에 왜 위헌인 세금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그 종부세 5천 한 100만 원 정도 거액 종부세를 맞아서 생사 기로에 놓여 있는 A씨인데, 이분이 한탄을 하시면서 탄원서 한 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아마 대전 같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말씀하신 그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 때문에 왜 위헌인 세금을 만들어서 계속 돈을 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울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1번 헌법 23조 위반,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종부세가 위헌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법률 전문가들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고, 종부세는 위헌이고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헌법 23조, 헌법 15조, 헌법 11조, 대한민국 헌법 40조에 종부세가 다 위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라는 게 여기 그 400만 종부세를 맞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400만 식구들, 종부세 억울한 피해자 식구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뭐 돈만 벌 줄 알지, 이렇게 종부세가 그 억울하게 나와서 심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고통을 주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벌써 4년이 되었다. 벌써 4년이 되었다. 글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착실하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국회의원들한테 90%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0% 이상 종노릇을 하고 있다. 착실하게 돈 번 거를 돈을 다 종부세로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사람들을 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이 억울한 거를 누구한테 말을 하면 뭐하냐, 뭐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돌아온 거는 결국 종부세 내라고 하는 통지서만 돌아왔다. 그럼 뭐 힘없는 이런 A씨 같은 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야지 돈을,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분 말씀입니다. 누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5,1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낼 수가 없죠. 이 돈이 없으니까요. 이 억울한 사정을 말을 해도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에 가서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할 데도 없는 거죠.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사람의 목숨이 그 생사 기로 억울한 죽음의 문턱에 이미 접어들었죠, 이미요. 근데 누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는데 5,100만 원을 이제 냈다. 억울하게 어떻게 빚쟁이가 돼서 돈을 빌려서 냈다. 근데 그 위헌 판결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위헌이 안 되면은 2020년에 비해서 2배 정이니까 아마 2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나오고 올해 또 나오고 작년에 나오고 한 1억이 넘는 돈을 계속 빚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 없는, 그러니까 2000년에서 2배 정이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아마 1억 넘는 돈을 계속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이분이. 자기 돈이 없다, 이거죠.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으니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빚을 내서 종부세를 냈다. 근데 난 어떻게 사냐, 이거죠. 빚을 내서 막고 또 막았다. 종부세 낸 거를 막고 또 막았다. 근데 지금 본인은 A씨는 빚쟁이다, 이런 뜻이죠.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요. 그래서 금전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남의 빚을 최대한 안 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게 이분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전략을 하냐. 이 세금 내고 빚 안 지려고. 근데 이미 빚을 졌네요, 보니까. 1억 원 넘는 돈을
빚을 졌네요. 지금도 계속 전략 하고 있다. 근데 뭐 원천적으로 이게 그 위헌인 종부세가 매년 거액이 나오면은 이분도 뭐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부 압류 위기, 공매 위기, 공매에 다 압류에 다 처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도. 왜냐면 현금 유동성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분은 벌써 1억 원이 넘는 돈을 빚을 내서 저걸 그 종부세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이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탄원서 한 장 내로 너무 억울하니까 아마 대전 거주 같은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아마 오신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탄원서 한 장 내로 판사님한테 탄원서 내기 위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왜 위헌인 세금을 종부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이 A씨 같은 사람한테 그 억울한 종부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가. 이건 잘못됐다. 이거를 그 A씨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법을 위헌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위헌이 되어야 된다. 위헌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위헌 결과가 나와야지 이분이 살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돈이 1억 원 정도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앞으로 평생 뭐 올해는 5,100만 원이야, 내년엔 뭐 5,500만 원이야, 후년엔 6,00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 국민의 재산권을 다 박탈하고 기본권을 다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죠. 2022년 8월 24일 날 오늘도 새벽부터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탄원서 내로인데 오타가 났네요. 탄원서 내로 이분이 쓰신 걸 그대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도 새벽부터 탄원서 내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분이 억울하니까 이렇게 내시는 거죠. 탄원서 종이 한 장 내로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 억울한 민초들의 삶입니다. 이게요. 이분이 부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종부세를 이제 그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하고 뭐 안 부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사실은 부자가 아닙니다. 현금 유동성이 없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1억 원을 빚을 내가지고 남의 돈 꼬가지고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부자입니까? 당연히 부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위헌이죠.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너무 억울한 A씨 사인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죽음의 문턱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숨만 쉬는 것만 있습니다. 이게 뭐 쉽지가 않죠. 이게요. 뭐 돈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집을 정상적으로 파는 것도 쉽지도 않고 다 여의치가 않고 이제 잘못하면 뭐 죽을 날만 기다려놓고 사는 것과 똑같이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대전이라는 지역은 집값이 내려가는 동네입니다. 이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 뭐 알다시피 종부세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종부세랑 상관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은 대전 지역 같은데 집값이 내려가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집값이 내려가는 동네에 사는데 이분은 거액의 종부세 때문에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요? 집값이 내려가는 동네에 사는데 이분은 종부세를 못 내가지고 이미 1억 원이라는 돈을 빚을 내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집값은 내려가는데 이분은 종부세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게요. 죽을 지경입니다. 종부세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헌법 제37조 위반입니다. 이게 과잉 금지의 원칙. 이 중에서도 그 종부세 도입 목적의 정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당연히 종부세는 그 위헌이고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라 가지고 종부세의 목적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죠. 흔히들 뭐 특정 세력에서 종부세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집값은 종부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집값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임대차 3법 같은 정부 정책의 잘못된 것,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부러 집을 안 짓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종부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마녀 사냥식으로 잡고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종부세를 때린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 명백한 위헌이죠. 이게요. 종부세 자체가 헌법 제37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억울한 작년과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한 1억 원 정도 빌려가지고 종부세 세금을 낸 억울한,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억울한 A씨의 사연을 소개를 했고, 이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오늘 8월 24일 날 대전에서 서울까지 와서 판사님한테 그 탄원서 한 장 제출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사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보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구독도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좋아요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